핀란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2명의 한국인 입국자 때문인데요. 서류도 완벽했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단 한마디 한국어에 사방이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전 물속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슈미트, 독일 출입국 관리소 부국장으로 현재 핀란드 국경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출입국 심사대에 앉아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 허가 도장을 찍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하지만 모든 일상이 그렇듯 제 마음속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15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일입니다. 도나우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 발을 헛디뎌 차가운 강물에 빠졌죠.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저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숨이 막혀올 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질문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저를 근처 의료진에게 데려다 주었죠. 정신이 혼미해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죠.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슈미트 부국장님, 다음 입국자 들어오셨습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잠시 과거에 빠져 있었군요.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핀란드의 풍경이 보입니다. 한국인이 저를 구해준 그날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조여옵니다. 은인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못했다는 후회가요. 네, 들여보내주세요. 직업적 습관으로 표정을 가다듬고 다음 입국자를 맞이합니다. 타국에서 일하는 독일인으로서 저는 항상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죠.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한국인들에게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한국 여권을 보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니까요. 혹시 그 사람일까? 이런 헛된 기대를 품는 제 자신이 우스울 때도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물에 잠기는 공포, 싸늘한 물속의 절망,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잡아준 따뜻한 손길. 슈미트 부국장님, 오늘은 어쩐지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옆자리의 동료 핀란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웃어 보였죠. 약간의 향수병인가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4시, 아직 2시간의 근무가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입국자들의 발걸음도 점점 줄어듭니다. 조용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았죠. 그때 모니터에 다음 입국자 정보가 뜹니다. 한국 여권. 어쩐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네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입니다. 누군가 제 운명을 바꿔놓을 사람이 오고 있다는 직감이 듭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음 입국자를 기다립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왔죠. 모니터 화면에는 2명의 한국인 입국자가 연속으로 입국 심사를 기다린다고 표시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입국자 들어오세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말끔하게 다듬어진 외모가 인상적이었죠. 리웨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심사대에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핀란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권 부탁드립니다. 리웨이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의 한국 여권을 받아들고 기본 확인 절차를 밟았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리웨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일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인들에게 유독 예민해진 탓일까요? 핀란드에 얼마나 체류할 예정이신가요? 일주일 정도요. 헬싱키에서 열리는 무역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모든 대답이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매끄러웠죠. 마치 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권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리웨이 씨, 잠시만요. 루틴 체크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죠. 그때 두 번째 한국인 입국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김지호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소박한 배낭을 맨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김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묻어나는 말투였죠. 저는 다시 리웨이에게 집중했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 씨, 한국의 어느 지역 출신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리웨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강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준비된 답변 같았죠. 저는 김지호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요? 한국에 어디서 오셨나요? 김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부산 출신인데 지금은 서울 노원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핀란드에 왔어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리웨이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흠없는 대답으로 무장했지만 김지호는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진정성이 느껴졌죠. 저는 직감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5년간 축적된 직업적 감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서류가 아닙니다. 눈빛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진심이죠. 두 분 모두 추가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간단한 절차입니다. 리웨이는 약간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김지호는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눈앞의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한국인인지.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5년 전 그 청년의 얼굴이 김지호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도 있었죠.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물속에서의 기적이 다시 한번 제 삶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작은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규정을 벗어난 행동이지만 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죠. 면담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흰 벽에 테이블 하나, 의자 3개가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제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리웨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김지호는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따랐죠. 한국의 제2도시는 어디인가요? 김지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죠. 제 고향이에요. 리웨이도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부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질문이었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김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산 남포동에 있어요. 어릴 때 할머니와 자주 갔었죠. 바다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유명한 시장입니다. 정확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부선이 지나는 주요 도시들을 말해보세요. 김지호는 손가락을 꼽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이 주요 정차역이죠. 고속철도 KTX 노선으로 유명한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리웨이는 눈을 깜빡이며 망설였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요. 정확했지만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죠.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김지호는 역사적 순서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부터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리웨이는 몇 명만 언급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말을 돌렸어요.
한국은 손흥민, 김수현,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은 나라죠.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어요. 15년간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알게 된 특별한 방언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죠. 이 문장을 해석해보세요. 지는 어디다 닦아이? 김지호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이건 경상도 할머니들이 주로 쓰시는 방언이에요. 그건 어디에 두었니? 라는 뜻입니다. 제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물으셨죠. 리웨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언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순간이었어요. 문화적 뉘앙스, 개인적 경험과 연결된 감정, 이런 것들은 쉽게 학습할 수 없는 진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김지호의 대답에는 추억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대답은 암기된 정보에 불과했죠. 테스트를 마치고 저는 두 사람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동료들에게 리웨이의 여권을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다시 면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김지호에게만 집중할 시간이었죠. 김지호를 바라보며 갑자기 15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비슷한 눈매, 비슷한 미소, 특히 공손하면서도 따뜻한 말투가 그날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오래전 유럽에서 유학하신 적이 있나요? 김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외의 질문에 놀란 듯 했지만 곧 밝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음악을 공부하셨대요. 어떻게 아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청년이 김지호의 아버지일까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리웨이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동료가 리웨이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여권은 정교한 위조품이었고 리웨이는 국제인신매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죠. 이런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여권을 위조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거든요. 저는 리웨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인계하고 김지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이 15년 만에 다시 엮이는 것 같았죠. 김지호는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15년 전 그 청년과 정말 닮았습니다. 김지호 씨, 아버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음악 유학생이셨어요. 헝가리에서 4년간 공부하셨죠. 지금은 서울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부다페스트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운 일이라든가? 김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아버지는 유학 시절 도나우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셨대요.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이 바로 김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은 정말 좁고 운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세요? 아버지가 구했던 그 독일인이 부국장님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그리고 15년이 지나 이곳에서 당신 아버지의 아들을 만나게 되다니. 김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항상 그 독일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저는 김지호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도나우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 유학생.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해서요. 김지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혹시라도 다시 만날 때를 대비해서요. 운명이란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운명의 실은 가끔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는 법이죠. 김지호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된다면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아버님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김지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15년 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빚을 갚을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케이스였죠.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한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범죄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본 절박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리웨이가 있는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서류보다 그 사람의 눈빛과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15년간의 경험으로 배웠으니까요. 조사실로 들어가자 리웨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처진 채 의자에 기대어 있었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리웨이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깊어 보였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리웨이의 서류를 앞에 펼쳤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바라봤죠. 서류상으로는 위조 여권과 불법 입국 시도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서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법이에요.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했군요. 리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체념과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단 3마디였지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가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법 집행자로서 규정을 따르는 것보다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리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국 산둥성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에 매료됐다고 했죠. 한국어를 독학했고 한국인처럼 살고 싶었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진짜 열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됐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어딘가 진실된 느낌이 들었어요. 리웨이의 파일을 다시 확인해보니 사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강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케이스였죠. 15년간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리웨이처럼 복잡한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리웨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 드라마처럼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정성과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핀란드의 눈 내리는 풍경이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리웨이를 구금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조직의 피해자라는 점과 그의 진심 어린 회한이 마음에 걸렸어요. 때로는 규정보다 인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리웨이를 구금하되 그의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방향을 제안했죠. 리웨이에게 이 결정을 알리자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리웨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한 후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15년 전 생명의 은인과 연결된 김지호를 만났고 한국을 동경하는 가짜 한국인 리웨이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여권과 국적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품은 가치와 태도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김지호가 기다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을 차례였어요.
1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려 합니다. 김지호가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김지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나이는 어리지만 인내심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방에 들어서자 김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서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15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직전인 것처럼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지호 씨 입국 심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김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공손한 태도는 15년 전 그 청년과 너무 닮았죠. 책상에 앉아 김지호를 마주했습니다. 흰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 청년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아버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김지호는 잠시 시간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녁 시간이라 가능할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상상해온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려 합니다. 김지호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 연결음이 들릴 때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고 의자에 깊이 기댄 채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김지호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후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받는데도 애를 먹었죠. 목구멍이 마르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날의 그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깊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산더 슈미트입니다. 15년 전 부다페스트 도나우강에서 당신이 구해주신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그 독일인이 당신이었군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죠. 김준호의 목소리도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고 헤어져서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5년간 고민했죠. 그리고 오늘 운명처럼 당신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김지호는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교차했죠. 자신도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선행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김준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인연이었나 봅니다. 제 아들이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나요? 김지호 씨는 정직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치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치며 김준호는 다음 주에 헬싱키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눈앞에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지호에게 돌려주자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춥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이제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김지호의 여권에 입국 허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출입국 심사관과 입국자라는 관계였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죠. 김지호에게 헬싱키에서 가장 좋은 한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들에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를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 중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일찍 퇴근하는 저를 보며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날 저녁 김지호와 함께한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헬싱키의 작은 한식당에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김지호는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과 핀란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알고 싶었던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 마무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는 달리 맑고 가벼웠습니다. 15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30년 경력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서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통찰을 담는 중요한 문서였죠. 제목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힘.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수천 건의 출입국 사례들과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들을 정리했어요. 국적, 인종, 종교를 떠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결국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있다는 것이죠. 여권이 아니라 태도와 말투, 그리고 눈빛이 진짜를 구별한다. 이 문장을 적으며 어제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지호와 리웨이의 대조적인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진정성의 차이가 말이죠. 인간의 진실은 결국 작은 행동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료들이 식사를 권했지만 이 작업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업무 마무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담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동료 하나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부국장님, 우체국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소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지호였죠. 소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액자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액자에는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간결했습니다. 김지호는 어제 저녁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썼고 아버지가 다음 주 화요일에 헬싱키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함께 식사하자는 초대와 함께 이 액자가 제 새 출발을 응원하는 선물이라고 했죠. 액자를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햇빛에 비친 한글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제가 15년간 모아온 한국 관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글 교재, 한국 지도, 서울 시내 사진들, 그리고 도나우강 사진 한 장이요. 이제 그 컬렉션에 김지호의 선물이 더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서류가 아닌 마음속에 있다. 30년간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서류는 위조할 수 있지만 진심은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보고서를 인쇄해 제출하러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아니면 한국을 여행해볼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보고서를 국장님께 제출하고 나오는 길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지호가 보낸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와 통화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죠. 사진 속 김준호의 얼굴에는 15년 전 그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책상을 비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죠.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를 마침내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책상 위에는 3가지만 남겨두었습니다. 한글 교재, 김지호가 준 액자, 그리고 제 마지막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이 3가지는 제 새로운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소중한 안내자들이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눈은 완전히 그쳤고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제게 미소를 건네는 것 같았죠. 15년간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려 합니다. 3개월 후 퇴직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더 이상 출입국 심사관이 아닌 평범한 여행자로서였죠. 김준호와 김지호의 초대로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마르타도 함께였습니다. 15년간 제 이야기를 들어온 아내도 김준호를 만나고 싶어 했죠. 설레나요?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아시아였고 그것도 15년간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3개월간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아직 간단한 인사말 뿐이었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김준호가 핀란드를 방문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생명의 은인을 직접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김준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5년 전 강물에서 저를 구했던 그 손길이 다시 저를 감싸 안은 것입니다. 10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김지호와 김준호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의 손에는 슈미트 가족 환영합니다 라는 한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준호가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그가 15년간 독일어를 꾸준히 공부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저도 준비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김준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마르타도 한국어로 인사했죠. 김준호의 차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화려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김지호는 열심히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죠. 일주일간의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김준호의 집에서의 가족 식사, 서울 주요 관광지 방문, 그리고 김준호와 나눈 깊은 대화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김준호의 학교 방문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음악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작별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죠.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준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죠. 한국과 독일, 우리의 인연에. 잔을 부딪히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2번 살렸습니다. 한 번은 물속에서, 또 한 번은 진심 속에서요.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사무실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김준호, 김지호와 찍은 사진을 놓았죠.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도 걸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어느 나라 국기도 걸지 않았던 제가 왜 한국 국기를 걸었냐고 물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정직함과 따뜻함,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 출입국 관리소에서 특별 강의를 합니다. 진정한 국경 관리는 서류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주제로요. 강의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권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한국인은 서류가 아닌 사람됨됨이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